쌤의 절명시야. 황현이라는 사람은 그냥 꼿꼿한 유학자 선비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 망하고 나서 절명시 썼어. 유서 아니야, 유서. 목숨 끊는다는 얘기 아니야, 절명이. 자, 1910년 경술국치. 한일합방 아니야? 경술국치야? 언제 우리가 합하자고 한 적 없어? 경술련의 치욕이지. 그때 주권 상실하고 그 울분, 절망, 그리고 지식인의 무기력, 고뇌 뭐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마치 유서 같은 한시라고 생각하면 돼. 1910년대 나라 잃은 어떤 지식인의 고뇌가 느껴지는 그런 한시다. 자, 7글자 다 4줄이니까 7원절구라고 해야 되겠지. 형식은 7글자 4줄 7원절구. 이 시는 당연히 나라에 대한 얘기니까 주권상실이니까 우국적이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스스로의 어떤 반성, 고백적이야.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절망이겠지. 절망적.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지식인의 한시를 지금 배울 거야. 자, 봅시다. 제1수. 난리통이 어느새 머리털 다 새었는데. 자, 그러면 머리털이 샜다라는 얘기는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적지 않다. 그 말은 길었단 말이야. 난리를 겪은 지가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다. 오래됐다. 몇 번 목숨 버려야 할 것만 그러질 못했네. 자, 그러면 이미 그 전부터 죽음을 생각했었어. 생각만 했지 시도를 하지 못했단 말이야. 결심만 하고 시도를 못했다.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오늘이 바로 1910년 경술국치 주권을 상실한 그날이야.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죽을 결심을 했지만 그동안 못했는데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 오늘이 바로 주권을 상실한 날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을 비추는구나. 그럼 결국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이걸 이제 시대상으로 한다면 나라가 위태롭다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되고, 어차피 주권을 상실했으니까 아득한 먼 하늘만 비추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순국을 결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일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난리통에 머리털이 다 새는데 난리가 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정부, 이게 바로 왕조고요. 조선왕조. 이거에 대한 걱정이 드러난 부분이 일행이라고 봐야 되겠어. 이행에서는 죽을 결심을 했지, 결심. 실행은 못했지만 삼행에서는 여기 봐. 정녕 어찌할 수밖에 없어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고뇌란 말이야. 이게 고뇌. 아주 고통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득한 하늘만 비추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이게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한탄이 드러난 부분이 마지막 사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수는 이 위태로운 나라, 지식인으로서의 무력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순국, 목숨을 나라에 바치는 거, 혹은 순명, 그것도 순순히 목숨을 끊는 거죠. 이런 결심을 했다는 내용이 첫 번째 일수. 삼수로 가볼게. 자, 유명한 거지 이거.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이 찡그리네. 자, 슬피 운다. 요 슬피 우는 건 누구야? 화자지요. 그럼 이건 감정이입. 그 다음에 좀 과장됐지요. 그 다음에 강산이 찡그린데 이건 화류야. 알았니? 그래서 표현법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거는 시적 화자가 지금 갖고 있는 정서는 비통함이다. 아주 슬픔이 극대화돼서 고통스럽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무궁화 세계. 자, 무궁화 세계는 표현법이 대유법이야.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잖아, 그지? 이 무궁화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유하고 있으니까 대유법이라고, 대유법. 우리나라에 대한 별칭을 잠깐 알아볼게. 우리나라에 대한 별칭 되게 많죠. 우리가 해동이라는 것도 해동성국하는 발해가 해동성국이니까 해동, 그 다음에 청국, 그 다음에 근역, 삼한, 동국, 이거 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거야. 그 중에서 요 근역이 바로 무궁화 동산을 말하는 거야. 대법. 똑같은 얘기야. 무궁화 세계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나라 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을 등불 아래. 가을 등불. 이게 우리가 가을 등불 아래에서 뭐 하냐면 책을 덮었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화자가 지식인이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을 등불은 중요한 거죠. 여기 아래서 자신을 생각하니까 성찰 매개체라고 보는 거야. 성찰 매개체가 가을 등불, 계절도 얘기하지만 성찰 매개체. 그 다음에 세상에 글하는 사람, 완전히 결정적으로 나서 글하는 사람, 지식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노릇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지식인의 고뇌가 느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일행은 왜 비통할까? 그러면 국권을 상실했어. 나라가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국권을 상실하니까 새와 짐승도 슬피운데 사실은 자기가 우는 건데 감정이입한 거지. 그 다음에 강산. 강산은 자연이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여기는 국토라고 할게. 찡그리네. 과장되고 화류적인 표현을 썼다. 그 다음에 이행에서는 무궁화 세계니까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 국권 상실의 현실을 말하는 거야.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자, 그 다음에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역사를 생각하. 아까 빼놨구나. 역사. 우리의 역사. 그러면 지식인은 원래 글 공부하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식인의 역사를 생각한다는 건 현실에서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한다는 얘기야. 지식인이 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역사를 생각해야 돼. 역사, 주권 상실의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식인의 고뇌, 이것은 지식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지식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절명시 3수의 마지막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는 나라 망하고 주권을 상실한 지식인의 어떤 고뇌와 비통함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인 글하는 자로 대표되는 지식인, 이 지식인의 현실 대응 태도, 이 글 속에 나와 있는 현실 대응 태도. 자, 일단 현실 상황은 국권을 상실했다. 그럼 망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지식인의 반성하고 성찰하기 전에 역할에 대해서, 이거는 책임감이지. 우리가 김수영의 폭포도 나오지만 지식인은 수많은 민중을 끌고 가고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순순히 목숨을 끊어. 그걸 결심했다고. 이런 식으로 현실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 이거는 현실이고, 이거를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목숨을 끊는 거, 이걸로다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야. 일제강점기 나라 뺏긴 상황이라는 거 알겠지? 자, 목숨을 끊었다. 순명.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 순국. 목숨을 끊으면서 지은 절명시의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정리를 잠깐 해볼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는 고백적이고 절망적이고 우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식인의 황현 선생의 시라고 봤지, 그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야. 기승전결. 가끔 물어보는데 기승전결은 별 의미가 없어. 1, 2, 3, 4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뭐 여기다 의미를 두면, 자, 도입하고요, 그 내용을 이어가고요, 전환하고요, 마무리 졌어. 이게 기승전결인데 뭐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갈 필요가 없어. 4단 구성이다. 왜냐하면 이건 절구니까, 4줄짜리니까 기승전결. 동양에서 과거에 옛날에 있잖아. 가장 완벽한 구성을 4단 구성, 3단 구성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시니까 그걸 따라갔죠. 자, 대유법 나왔어. 대유법. 그 다음에 과장법도 나오고요. 화류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으로는 감정이입도 나왔고. 맞지, 그지? 이런 것들이 모두 무엇을 하냐면 정서 표현하는 데 동원되고 있어. 그러니까 글을 잘 짓는 사람이죠. 라고 할 수 있다. 알았지? 저런 표현법을 동원해서 비통한 지식인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 이 진솔한 고백, 진솔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통한 진솔한 고백은 결국 독자애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내용 자체가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책임감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목숨을 끊겠다.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낸 거잖아.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래서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가감없고 숨김없는 진실된 고백. 지식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독자의 공감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죽음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믿어줘야죠. 자, 이게 절명시였다.